자, 두 번째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인데, 두 번째는 반복문인데, 반복문은 조금 틀린 게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뒤에 for i는 in range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많이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for i는 1부터 2까지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코딩하는 거랑 조금 틀리죠. 여기에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가 요 끝에 가지가 돼 있는데 요 바로 앞번호까지예요. 자, 뭐냐면 i는 1부터 100까지 해주면 다른 데는 보통 100까지 하고 스톱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번호 앞번호까지 스톱 해주고 이 번호는 처리 안 하고 스톱됩니다. 요게 조금 틀려요. 그죠?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얘는 항상 시작이 0이에요. 0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부터 100이라고 하면은 0부터 101로 해주면은 이제 요 100까지 앞에서 끊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뒤에 이제 그게 많이 나올 겁니다. 뒤에 파이썬 넘어가면 여태까지 R에서 했던 거랑 약간 틀려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하는 개념이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앞번호에서 잘라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앞번호에서 잘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여기 계속 돌아가죠? 언제까지? 요 바로 앞번호까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번호까지 써줘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그 앞번호까지 돌아가니까. 이게 뭐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여기다가 100을 넣어주면 99번까지 뿐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101로 해줘야지만 들어가는데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어떤 리스트에 있으면 리스트를 통째로 집어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in 해주고 요 변수명을 집어넣어주면 이 변수명의 숫자만큼 돌아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range에다가 어떤 값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in 뒤에다가 어떤 숫자로 해서 값을 줄 수도 있고 5번 돌려라, 10번 돌려라 이렇게 값을 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변수명이 있으면 이 변수명을 넣어주면 이 변수명의 개수대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처음을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0, 1, 2, 3, 4에서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프린터가 요 값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확인할 때는 이렇게 해서 요걸 넣어주면 enumerate라고 해주면 이렇게 앞에 코드가 여기 보면 0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0, 1, 2, 3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테스트 넣어주면 요 값이 요 안에 들어가고요. 조금 틀리죠? 개념이. 그래서 요런 게 있다라고 하시고 그냥 요거 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 반복만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가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거까지. 요건 뭔지 알죠? 자기 거에다 자기 더할 때 쓰는 기호죠? 자바 코딩할 때 다 배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드 자바랑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형식이 좀 틀리고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말고 요걸 해볼게요. 요 두 번째 거. 얘는 뭐냐? 여러분들 함수가 뭔지 알죠? 함수라는 거는 어떤 값을 들어오면 그 값을 처리해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많이 쓸 텐데 앞으로 어떨 때 쓰는지 보는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할 때 자바는 function이라는 명령어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function이 아니고 def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됐어요? 요게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그 다음에 어떤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컬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값을 줄 때는 return이고요. 값을 안 줄 때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돼요. 이거는 배웠죠? 여러분들 코드할 때. 함수가 return이 있는 게 있고 return 없는 함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뭐냐면 주면 그 함수가 알아서 다 처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값을 줬어요. 얘를 함수를 호출해서 4랑 5랑 값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처리해서 나한테 다시 결과값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끝내주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반환값이 없는 거고요. 리턴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값을 나한테 다시 줘요. 자, 얘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어떤 함수는 그냥 자연적으로 주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값은 결과를 나한테 피드백을 줘야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했지만은 실제는 어떤 함수를 처리해서 결과값을 그 사람한테 다시 줘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리턴 값을 써줘서 값을 리턴해 주는 개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리턴을 안 써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그 함수가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됐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자바든 뭐든 모든 프로그래밍에는 기본 개념이에요. 리턴 값이 있거나 리턴 값이 없거나.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값 처리 방법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모든 함수가 다. 그 중에 우리는 리턴이 있는 함수를 써보겠게요.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함수고. 그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두 번째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요거 마지막, 요거는 그냥 알고만 넘어가세요. 객체지향이 있죠. 객체지향.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클래스라는 건데 함수들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할 때 객체지향 하면은 속성, 메소드 이런 것들 다 배웠죠? 여기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경우에 객체지향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을 호출해서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init라고 되어 있는 게 initiate라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얘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뭔가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뒤에 보면은 우리 책 보면 코드가 막 뒤에 복잡하게 막 나와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뒤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안 할 거지만 다른 사람이 개발해 놓은 걸 그냥 갖다 쓸 거지만 일단 그 책을 보시면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좀 더 깊게 해서 인공지능 뭐 이런 것까지 더 깊게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함수 같은 거를 개발을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럴 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얘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함수 호출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클래스겠죠? 객체지향 클래스를 호출하면 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셀프가 있죠. 셀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값을 넣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셀프 들어가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해서 이제 그거를 값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턴 하면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아까 전에 리턴은 반환값을 다시 주는 거예요. 호출한 사람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그게 리턴 값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셀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셀프 하면은 이제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또 처리를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 클래스 함수 안 쓸 거예요. 거의 안 쓰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뒤에 책에서 가끔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함수에 대해서 일단 이 책은 그 인공지능까지 나가는 책이기 때문에 깊게 막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나중에 보실 분들은 이런 걸 이해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안 쓸 거예요. 이거는 거의.